하이드로제닉이 무슨 말이었어요? 전자가 하나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걔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기억나요? 성현, Z가 뭐죠? 원자가 잘했어요. 그렇죠. 불성실한 지운, 태운. E 플러스가 뭐죠? E 플러스. 이거 봐. 이 불성실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E 플러스가 뭐? 누구?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서 양성자 전하량 표시가 E 플러스였죠? 그런데 핵 안에는 원자 번호 Z 개수만큼 양성자가 있으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얘는 뭐 전자일 거고 요 사이의 거리를 Rn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막 증명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증명 과정 외우라고 했었는데 외웠나 모르겠네. 알겠죠? 자, 어쨌거나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표현이 어떻게 됐었느냐? 요렇게 됐었다고. 기억나죠? 여기까지 도달했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전자, 요 놈의 미케니컬 에너지. 자, 미케니컬 에너지를 우리말 번역으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된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굳이 여기 제목을 넣자면 뭐 1 해서 뭐라고 넣어볼까요? 다시 표현이라고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2 오늘 여기부터 다음.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수식 여러 가지 표현 표현이라 제목을 뭐로 잡지? 여러분 뭐 생각나는 제목 없어요? 이렇게 증명 과정 이거 역학적 에너지 계산 방식 뭐라고 할까? 이게 표현하는 거. 계산. 역학적 에너지. 공식이요? 공식? 태운. 지운. 제목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딱 유도했던 과정. 요거를 제목을 하나 생각한다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과정이요? 과정. 이 증명 과정이 여기 있잖아. 이 단어 또 쓰면 안 되지. 두 번째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거든요. 유도 과정이라고 할까? 그래, 유도. 잠깐. 수식. 암기 수식. 반드시 외우.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 반드시 암기할 수식. 좋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드시 외워야 되겠지? 꼭꼭꼭. 자, 그러면 이때 이 표현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HCR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H가 뭐였죠? 저 H가 플랑크 상수였죠. 그리고 C는 뭐였어요? 빛의 광석이고 R은 리드베리 상수였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만큼 전체가 그냥 상수 묶음이고 여기에서 보면 이만큼을 묶어서 HCR로 묶어 쓴 거라 어차피 뭐 얘도 상수. 그러면 알려진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려진 값들을 여기다가 쇽 넣으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이런 에너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다 알려져 있는 상수들이기 때문에 전자 전하량, 전자 질량, 진공의 유전을 막 놓고 계산하면 에너지 스케일의 요 정도 값으로 상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전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통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마이너스 2.18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하고 원자 번호 제곱 나누기 n제곱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이 n의 조건이 뭐였죠? n의 조건은 1, 2, 3 이런 식의 자연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뭐가 있냐면 화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는 킬로줄 퍼 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 플랑크 상수도 상수고 광속 상수고 뭐 R도 다 상수인데 어차피 그래서 상수를 다 연산을 해보면 이게 값이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이거 너무 큰 값이에요? 너무 작은 값이에요?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건 인간이 감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성현 졸려요? 왜 스스로 땡코 때리길래 해요? 아니 성현아 내가 지금 뭐 했다고 벌써 졸려요? 성현 미안합니다. 아 진짜로요? 내가 성현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나쁜 놈이죠. 성현 미안해.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는 사람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얘를 사람이 느끼기 편한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화학에서는 어떻게? 요런 식의 1몰 기준으로 그 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핵 하나, 이런 전자 하나가 아니라 요런 단위가 1몰만큼 있을 때의 에너지 스케일로 바꾸면 대략 인간이 받아들이기 쉬운 단위 체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종종 쓰는 방법이 바로 HCR 한 다음에 여기다가 NA를 한번 대입해요. 자, NA가 뭐예요? NA 그 유명한 야보가드로수, 야보가드로수.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HCR 요 값인데 2.18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인데 여기에 야보가드로수 6.02 10의 23승을 여기에 곱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야보가드로수 단위는? 야보가드로수 단위는 몰의 역수라고 내가 거제도 수업에서 한 7, 8번 얘기했죠? 성현아? 알겠죠?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예쁜 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줘. 알겠죠? 내 안 봐도 비디오야. 저 한 뭐 2, 3일 지나면 없어져. 저 뭐 어딘가 뭐 휙휙휙 이렇게 없어져. 안 봐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보가드로수 단위가 몰의 역수다. 그럼 진짜로 여긴 요 숫자 곱하기 하면 뭐 또 하나의 상수가 나오겠죠. 그 값이 뭐다? 1312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마이너스 1312 킬로줄 퍼 몰 곱하기 z제곱 나누기 n제곱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됐어요? 지금 옹린 사람이 까다로워요. 그래? 자, 됐죠? 너는 필기 좀 해오고. 진짜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 좋아요. 지훈아 다 썼어요? 그래. 자, 그 다음 얘를 그러면 조금 옮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이 표현이 필요 없으니까. 짜잔. 여기 또 묘한 표현이 나오는데 EV라는 표현 있죠. EV. 얘가 또 이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 어떻게 읽냐면 일렉트론 볼트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일렉트론 볼트. 자, 얘는 뭐냐면 전자 한 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 그걸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 일렉트론 볼트란 여기에 있는 요 E 있죠? E. 이게 그냥 전자 한 개를 뜻하거든. 그럼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가 얼마였죠?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가 얼마였죠?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걸 요 E라고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이게 E라고 쓴 게 이 전하량을 줄여서 이렇게 쓴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거기에 곱하기 1볼트. 이 볼트를 그대로 1볼트. 그래서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곱하기 1볼트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남아있는 단위가 여기 쿨롱이 있고 여기 볼트가 있죠. 쿨롱하고 볼트를 한꺼번에 했으면 줄.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좋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원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1.602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건 얼마겠어요? 그건? 당연히 이건 얼마겠어요? 당연히 1이겠죠. 알겠죠? 얘하고 얘 같은 거니까 나누면 1이겠지. 뭐면 알겠죠? 그죠? 그럼 난데없이 이런 표현을 왜 하느냐? 여기 2.18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있었죠. 보이시죠? 그럼 이때 방금 이 녀석을 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됐습니다. 요 HCR이 실제로 숫자 다 넣고 계산하면 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 여기다가 다시 1을 곱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1을 곱해도 안 곱해도 등호는 달라져도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됐습니까? 그럼 얘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나눠주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그 유명한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뭐면 아시겠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작아서 느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 한 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전자 몇 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겠어요? 전자 13개, 14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가 이 정도인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개수 단위로 에너지를 대응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을 다시 어떻게 짜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모델에서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혹은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상수들을 다르게 주기도 하니까 이거 뭐야 이러지 마시고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알아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태어나겠죠? 성이 나겠어요? 알겠죠? 좋아. 자, 쓰시고 자, 그 다음 지금 나이 해줄게요. 성이를 지우도 되겠어요? 지우자. 자, 에너지 갭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차이 뭐 이런 뜻이죠. 차이 이런 뜻이죠.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짜잔. 자, n이 값이 뭐라고요? 1, 2, 3, 4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1이면 여기 뭐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면 3, 3이면 4, 알겠죠?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의 에너지 차이. 뭐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갭 자체를 구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건 뭐 그대로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HCR Z제곱 한 다음 얘를 짜잔 이래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맞죠? 뭐 굉장히 어려운 거에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완전 당연한 거를 뭐 굳이 한번 표현해보자 하면은 요거 두 개 통분하면 요렇게 되고 여기서 요거 빼주면은 여기서 요거 빼주면은 2n 플러스 1 맞아요?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됐죠? 오, 그러면 이때 아래쪽에는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n에 대한 4차 방정식이잖아요. 뭐 일종의 4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얘는 이 n이 커질수록 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1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 4 계속 넣으면은 1일 때보다는 2, 2일 때보다 넣으면 넣을수록 여긴 계속 더 커지고 얘는 조금씩밖에 안 커지니까 n이 커질수록 이 에너지 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간 차이는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지훈 알겠죠? 태훈 잘 쓰고 있어요?
그렇지. 성현 졸리죠? 그래요. 자, 썼죠? 그렇죠? 자, 중간 지웁니다. 자,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러면 이 에너지 갭에 대해서 이때 이 에너지 갭을 짜잔, 아무 이쁘지가 않아. 이렇게 그래프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프, 푹. 자,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다. 라고 해보자,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n이 1일 때다. 그러면 여기가 n이 2일 때다. n이 3일 때다. n이 4일 때다. n이 5일 때다. 해서 계속 증가할 수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 계산 결과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1 넣었을 때 어떤 에너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2 넣었을 때 어떤 에너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갭이 점점 감소하고 있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대원 알겠죠? 그렇죠? 자, 참고로 그러면 n이 막 커지다가 제일 큰 n값이 뭐겠어요? 제일 큰 n값. 제일 큰 n값이 바로 무한대겠죠? 그러면 요 n이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 값이 뭐가 되겠어요? n 무한대 들어가면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요때 에너지는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 상태에서의 에너지 0이 가장 고에너지 상태고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이렇게 1, 2, 3, 4 이런 그 상태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요게 그 수소원자 모델에서의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게 나와서 내가 써놓은 이 모든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거나 이 증명 과정 진짜 중요한데 저거 다음 시간 그까지 꼭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일요일까지 꼭 외우세요. 알겠죠? 자지 말고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 자, 어서 쓰십시오. 왜 저 그림 안 그려요? 좀 그려주세요. 응? 빨리 그려봐, 빨리. 좀 그려봐요. 어서 그려주십시오. 자, 성현이가 그릴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태훈아, 성인 밉죠? 그림도 안 그리고. 성현이 좋아해요? 왜 밉다 그러면 나중에 으슥한 데 구워서 때릴까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성현아, 친구 때리지 말라 그랬죠, 내가. 네? 친구들 때리지 말라 그랬죠. 아니요. 때릴 거예요? 고민중. 고민중. 학폭 안 됩니다. 요즘 학폭하면 대학도 못 갑니다. 그래. 자,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 3.3 했고, 그 다음 3.4. 짜잔.
자, 요 얘기는 나중에 그 오비탈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자, 우선 첫 번째 1. 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상태.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요거를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썼어요? 성경 쓰고 있어요? 그래. 자, 그럼 여기서 몇몇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1. 바닥 상태. 보이죠? 바닥 상태. 자, 바닥 상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닥 상태. 영어로 뭐라고? 바텀이요. 바텀은 엉덩이 아닙니까? 엉덩이 상태. 성인이 엉덩이 좋아하네. 성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엉덩이에 패티시가 생겼어요? 자, 바닥 상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 바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지금의 이 수소원자 모델에서는 바로 요 n이 1인 것을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알겠죠? 태연 오케이? 오케이? 이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바닥 상태 말고 들뜬 상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excited state라고 해요. 그래서 exciting 하다 그러면 뭐 흥분하고 즐겁고 재밌고 방방 뛰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들뜬 상태는 정의가 뭐냐? 바닥 상태 아닌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가 아닌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디가 바닥 상태라고요? n이 1인 여기가 바닥 상태라고 할 때 그 외 2, 3, 4, 5가 다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갑자기 묘한 자유전자란 말이 있죠. 자유전자. 자유전자는 뭐냐? 핵의 인력에서 벗어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n 값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들뜬 상태의 한 종류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들뜬 상태 중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러니까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그 들뜬 상태가 무한대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지원하겠죠? 태어나겠죠? 성현 보고 있죠? 그래. 그러면 이때 자 지울게요. 이제 수식을 하나 적어야 돼서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때의 에너지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통 뭐로 줄였으냐면 IE라고 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IE라고 하는 건 이 경우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바로 봐. 짜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쓰시고. 아이고. 성인아 썼어요? 자, 여기서 이 원 상태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닥 상태. 그러니까 처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무한대가 뭡니까? 자유전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게 나중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를 이렇게 들뜬 자유전자가 된 상태로 변화시켰을 때의 에너지 차이, 그걸 뭐라고 한다? 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무한대가 됐건 이 원이 됐건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거든. 그럼 이 수식을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HCR Z제곱 나누기 무한대 제곱 빼기 1의 제곱 HCR Z제곱. 알겠죠?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수식 그대로 쓰는데 무한대 한 번 놓고 1 한 번 놓고. 알겠죠? 오케이? 성현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요거 얼마예요? 뭐가 됐건 무한대 넣으면 0 돼버리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한 번 또 빠져.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한 번 더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1분의 위에 것만 써주면 되니까 HCR Z제곱 이런 걸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외우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HCR Z제곱 N제곱 분의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었죠. 근데 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 2.18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기억나죠? 그 다음 저거 말고 여기 썼다가 지운 거 마이너스 1312 kJ/mol 곱하기 Z제곱 N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Z제곱 나누기 N제곱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한 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뒀습니다. 자, 이만큼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저 역학적 에너지 준위를 요런 꼴로 바꿔 쓰기도 한다. 정답이죠? 더 썼어요? 왜 또 안 써? 아, 더 썼어요? A4 혹시 아, A4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물. 좋았어. 좋았어. 자, 썼어요? 좋아. 됐죠?